썰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셨습니까? 네,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아마 플랫폼 사업자 이슈일 겁니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우아한 형제들, 그다음 야놀자,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의 이유와 이제 신문 요지는 어떤 거냐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소비자 기만, 그다음 공세적인 인수합병으로 골목 상권에 대한 위협, 그다음 과도한 수수료, 정책, 부과하고 있는 구조 형성을 좀 지적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 이 플랫폼, 이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관련된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국내 동반 성장 등등을 앞세운 상생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공정한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 지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특히 이제 카카오가 많이 이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요. 주로 이제 보도하는 거 보면 골목 상권 침해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IMC가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14세부터 65세까지 지금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접촉은 모두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한 이용자가 73.6%에 달했습니다. 서울 IMC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환경에서 기술 발전에 수혜를 입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민들과 상생하지 않고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용자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좀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97.7%가 서비스 이용 중에 피해를 겪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접속 불가, 지연으로 51.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허위 과장 광고, 가짜 콘텐츠가 47%, 그다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 상품 불만족 24%, 혐오 선정성 콘텐츠가 19% 등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마 이용하신 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4월 26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녁 8시 50분부터 40분간 일제히 목통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또 올해 3월에도 서버마비 현상을 일으켰는데 매번 늦장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불만이 컸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구글이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정성과 피해 보상 등 책임을 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구글 코리아가 이제 서버 장애가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블로그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구글이 3월 23일에도 안드로이드 오류로 인해서 스마트폰 앱의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도 오전 8시 5분에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장애 공지는 오후 2시 43분이 되어서야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한 거죠.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공식 트위터인 이제 구글의 공식 트위터에 영어로만 게재를 했고 한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속 오류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현재 과징금이 한 67억 원을 내게 됐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날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3개 사업자의 과징금 66억 6천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 권고를 내리는 그 시정 조치를 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어떤 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냐면 개인정보, 그러니까 국외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 국내 개인정보가 국외에 이전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례가 좀 밝혀졌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가입 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제 수집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한 5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과징금 조치를 받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지금 앞서 과징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뭐 손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막 빗발치고 뭐 수정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해외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좀 버티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어떤 규제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말로만 좀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만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을 끌고 있는 셈이죠. 네. 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뭐 국감도 하니까요. 근데 최근 미성년자들의 거액 후원 문제가 여론 위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아프리카 TV나 스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VJ나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의 핸드폰으로 카드로 이제 거액을 후원했다가 환불 공방이 이뤄졌던 일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콘텐츠 분쟁 조정 사례집에 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상담 건만으로도 5,744건이었어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결제로 분쟁을 상담한 시청 건수는 한 15%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또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고 또 미성년자가 이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국회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이용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자, 글로벌 본사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서 국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대리점을 설치한 대리점이라 하면 이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대리점을 말하는 건데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거죠. 해외 플랫폼 본사가. 그럴 경우에는 본사에 직접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 이제 명예훼손으로 유튜브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해당 자기네들은 본사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소장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에 보내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정부 여러 부처가 다 이제 같이 공조를,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2020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이제 결과를 공개했는데 구글, 뭐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모두 좀 저조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가 통신 사업자의 평가가 낮은 축에 속함에 따라서 내신인의 평가 기준과 함께 평가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쿠팡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성장으로 영향력이 커진 사업자들이 대거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아요. 방통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2021년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계획을 이제 심의 의결했는데,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된 이용자 보호 평가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의견 및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사실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진행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 소통이라든지 좀 잘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사실 생산자 및 정책 입안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들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를 좀 압박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유튜브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 관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생산자한테 전달하고 나아가서 이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요, 방통위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 사업자한테 전달하거나 뭐 항의하거나 그러면은 뭐 피드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로 없고요. 없어요? 좀 적극적인, 사실은 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를 모아서 내고 이런 또 문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목소리를 내서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자율규제기구에 들어와라, 국내 기구에 들어와라, 키소에 왜 너희들은 안 들어오고 있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민사회 혼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아니라 정치권도 맞습니다. 같이 결합을 하면 좀 아무래도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7374님께서 아이들 재우고 남편과 시사야 들으며 얘기 나누는 이 시간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 없는 시사방송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의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또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